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김포시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희정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유권자들이 꼼꼼히 비교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토론회는 김포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LG 헬로비전 부천 김포방송이 녹화 방송합니다. 자, 그럼 오늘 참여한 세 후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3번 민생당 박채순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시을 지역구에 출마한 기호 3번 민생당 박채순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홍철호 후보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미래통합당 기호 2번 홍철호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상혁입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진행된 추첨에 따라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기조 연설에 이어서 사회자의 개별 질문과 상호 토론, 그리고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으로 각 후보자의 공약 발표에 대한 상호 토론을 갖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게 되는데요. 발언 시간은 기조 연설은 2분, 사회자 질문에 대한 답변은 2분, 후보자 간 상호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과 2분, 공약 발표 2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은 2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조 연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각 후보자별로 2분입니다. 네, 먼저 민생당 박채순 후보 기조 연설 해주시죠. 김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총선에서 김포시 을 지역구에 출마한 민생당 후보 박채순입니다. 민생당은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대한신당이 지난 2월 24일 합당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우리 사회가 현재 대단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 그리고 성별로 인한 격차와 부모의 주의에 따른 자식들의 대물림으로 인한 격차가 심각합니다. 옛날에 가능했던 계층 이동도 사라졌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런 양극화는 저는 정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의 무능, 무책임과 최순실 국정농단에 붕괴하여 박근혜 퇴진의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를 국민 손으로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문재인 현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뭐가 다른가 하는 국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서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가지고 우리 한국 정치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민 행복, 김포 시민의 맞춤형 복지 정책을 가지고 제3대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학교에도 사지선다형이 있는데 우리는 삼지선다형으로 해가지고 1당, 2당이 싫으면 제3당을 찍어달라는 것으로 해서 대안으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네, 다음은 미래통합당 홍철호 후보 2분간 기조연설해 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의정활동 생활을 국토교통위로 옮겨가면서 유치 추진 확정시킨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해서 먼저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모두 발언을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유치 단계입니다. 2017년 서울시가 방화 차량 기지 이전 등 사업을 관련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BC값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2018년 제가 자체 용역 결과서를 국토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드디어 국토부가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방안 1차 발표를 하고 거기에 한강선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추진까지도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에 김포 한강선 노선을 명칭 법정화해달라는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광이로부터 2019년 10월 드디어 광역교통 2030 발표에 자랑스럽게도 김포 한강선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유치 단계는 끝이 났습니다.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치가 확정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인 행정 절차 단계입니다. 2020년 올해 12월에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에 정부 예산 15억 원이 반영돼서 현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것이 완료가 되고 나서 기재부가 예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설계 및 착공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힘 있는 삼선교통위원장을 뽑아주시면 제가 이 문제를 시민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 역시 2분간 기조연설을 해 주시죠. 김포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박상혁입니다.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렵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 함께 이겨냅시다. 그러나 지금 투명성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님을 모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 1번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가장 큰 중요한 수단이고 무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이 어려움 같이 극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토론에 앞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일하라고 국민들이 선출해 주신 겁니다. 지난 20대 국회 어땠습니까? 식물국회를 넘어 동물국회였습니다. 일하지 않았습니다. 특권도 없애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 민생을 챙기는 국회를 21대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고 이를 우리 김포 시민들에게 보고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김포 젊고 역동하는 도시입니다. 새로운 성장 엔진이 필요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두를 경험한 40대의 저 박상혁이 새로운 김포의 성장 엔진이 되어서 김포를 움직이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세 후보자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네, 후보자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을 다양하게 활용하셨는데요. 오늘 토론에는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발언 시간은 후보가 발언을 시작함과 동시에 계산이 되고요.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된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또 공약을 살피기 위한 자리인 만큼 질문 내용과 상관없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방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다음 순서는요. 사회자가 드리는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보충 질문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질문의 답변은 각각 2분씩, 그리고 후보자 간 보충 질의 시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 내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각 후보자별 주제와 개별 질문은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 토론은요. 미래통합당 홍철호 후보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를 알려드리겠는데요. 네, 주제는 김포시 브랜드화를 위한 지역 문화 발전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문화 관광 산업을 개발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또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김포시 또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화 관광 산업을 개발해서 시행 중입니다. 네, 김포시의 문화 관광 산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홍철호 후보자 2분 내로 답변해 주시죠. 도시의 브랜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김포는 한강 신도시를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미래형 도시입니다. 또한 젊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내세울 만한 브랜드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선 시절에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용 2층 버스 사업을 시작했고 전국 최초로 김포가 2층 버스가 다니는 도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에서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김포 브랜드 만들기 사업은 다름 아닌 김포 한강을 명실상부하게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김포 한강에는 서울 한강에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는 것은 한강물이 없습니다. 있는 것은 철책이 있습니다. 이제 김포 수중보 전류리 폭으로 옮겨서 그곳에 1.2km 되는 수중보를 만들고 그 수중보 위로 담수를 하고 거기에 수상 스포츠, 수상 레저를 가능토록 하는 것이 제가 꿈꾸는 김포의 브랜드 만들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봉성포천을 연결하는 그 사업까지도 완성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충분하리라고 보고, 그리고 고수부지를 한강 공원화해서 거기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든지 여가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공간마저도 마련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철책이 없는 한강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곳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조형물을 공모를 통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김포의 새로운 미래를 밝혀줄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인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자부터 질문해 주시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봉성 포천 일대에 보면 우리 홍철호 의원님께서 쇼핑센터라든지 호텔, 고급 아파트들을 좀 건설할 계획이라고 뭐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선거 공보물에도 게시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것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으로 볼 때 혹시나 여기가 지금 습지 보호구역이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난개발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우리 한강이, 김포 한강이 또 다르게 난개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닐지, 이런 데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 문제는 남북관계의 개선 문제하고도 연동되는데 우리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같이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홍철호 후보자 2분 내로 답변해 주시죠. 신도시 확장까지를 저는 염두에 두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50만 도시가 곧 달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50만이 되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권을 우리 김포시 자체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존해야 될 습지를 비롯한 문화재 이런 것들을 함께 보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충분하게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곳들은 보존을 할 것이고요. 다만 봉성포천이 연결되는 5.7km 온이산리까지 구간은 100m 폭이 확보되어 있는 아주 유용성 있는 공간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70만 도시 정도가 되면은 제가 볼 때 아마 유치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백화점이나 대학병원 같은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염원하고 계시고 저에게 많은 요구를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못 해드려서 저도 참 안타까운데요.
이 문제의 해결 역시 우리가 규모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우리 김포시 인구가 우선 70만은 넘어야 경제성이 있어서 대학병원도 그렇고 쇼핑센터도 우리가 시민이 원하는 규모가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강 이 수변공원은요, 수중보호가 설치됨으로써 철책이 제거되면요, 그냥 저절로 그 안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흉물수는 철책은 제거돼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김포가 발전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제 민생당 박채순 후보, 네, 홍철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아주 희망적인 정책입니다. 우리가 한강을 통해서 우리 김포시가 관광 휴양지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대하고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미래통합당의 정책상 이거 전제 조건이 남북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남북한이 화해 협력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흉물적인 그 철책선 제거는 그런 기본적인 남북 관계 화해 위에 조성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북한 관련 그 미래통합당의 전제 조건 말씀해 주시고 관광 휴양지를 어떤 식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관광 휴양지는 베네치아라든지 그 중남미의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그런 그 요트, 세일링 보트가 다니는 그런 휴양지.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종료됐고요. 미래통합당 홍철호 후보자님, 네, 답변해 주시죠. 우선 남북 화해를 기반으로 한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대 국회에서 국방위에서 철책 제거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결국은 국방부가 용화사에서 일산대교 4.2km 구간을 개방 결정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개방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국방부도 이 철책으로 우리가 간첩 침투를 막는 그런 개념은 이제 서서히 전환하겠다 하는 발상의 전환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남북 화해까지 되면 더 용이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철책이 제거되고 그리고 한강물이 가득 찬 우리 한강을 우리가 상상하시려면요, 잠실이라든지 멀리 가실 거 없습니다. 가양대교까지만 가시면요, 거기는 지금 유람선이 다니고 요트가 다니고 그 수상 스키를 타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서울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등 시민, 2등 시민을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김포 시민도 당당하게 이제는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공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한강보다 김포 한강이 훨씬 더 크고 담수량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포 신도시 시민들이 가장 젊은 시민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김포가 이 한강을 바라만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베네치아와 같은 그런 도시를 저도 만드는 것에 우리가 모두가 협력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다 주시면 그 아이디어가 하나로 모아져서 김포시에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매듭질 거라고 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자의 차례입니다. 마찬가지로 개별 질문 드리고 다른 후보자의 보충 질문이 이어지겠는데요. 먼저 박상혁 후보자가 답변할 주제는 종합전문의료시설 부재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김포시는 나날이 인구가 늘어서 의료 수요 증가에 전문 의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합전문대학 병원이 없어서 종합전문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인근 도시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네, 발전하는 김포에는 주민 건강을 위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의료시설을 갖추는 게 꼭 필요한데요. 네, 종합의료시설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혁 후보자, 네, 2분 내로 답변해 주시죠. 예, 김포는 이제 인구 5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70만, 80만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얼마 전에 김포의 언론사에서 우리 김포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1순위로 거론된 것이 바로 종합병원입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한 종합병원이 아니라 의료법 제3조 4에 의거한 제3차 상급 종합병원 전국에 42개밖에 없는데요. 이 병원에 대한 즉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러한 상급 종합병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시민들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주 공감하는 바입니다. 50만, 70만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되어서 최근에 정하영 김포시장께서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곧 구체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지 제공이라든지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는 김포시에서 우선적으로 협상하고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회의원은 이런 시장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협력하고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섭력이라든지 협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의 이런 유치 노력을 적극적으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이미 공공의료원을 유치하겠다 이런 발표도 한 바 있습니다. 저도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이 광역병, 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이런 병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 문제를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들었습니다. 자, 그럼 보충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민생당 박채순 후보자부터 박상혁 후보자께 질문해 주시죠. 저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공공의료병원과 대학교를 유치하는 것을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가들한테 상의한 결과 대학병원이 대형 병원 여기에서는 그들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사기업이 비즈니스 수지가 맞아야 이익이 창출돼야 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김포시가 50만 명에서 물론 더 증가하고 있어 70만 명, 1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50만 명 인구로서 사기업인 대학병원, 큰 병원이 올 수가 있는가 그게 하나 의문스럽고 또 아까 말씀드린 말씀해 주신 공공병원 그것은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상혁 후보자 2분 내로 답변해 주시죠. 예, 구체적인 협상의 문제들은 우리 김포시의 정하영 시장이나 김포시의 관계자들이 말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협상력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고 제가 당선된다면 충분한 정보와 내용들을 가지고 그 측면에서 도울 수 있는 역할들을 좀 마련해 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공공이 아니라 사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도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더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저도 김포시를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의료원과 같은 경우에는 착한 적자가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서울시 의료원이 그렇게 인기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서울시의 간호간병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하면서 전국적인 모범이 되었고 전국 확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의료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홍준표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난다고 해서 진주의료원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어려운 사태에 직면해서 결국 많은 광역단체들이나 우리 시도에서 공공의료원을 찾고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관련 법에는 꼭 공공의료시설이 아니라도 민간 병원에도 이러한 관련들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관련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포에도 좋은 민간 의료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답변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미래통합당 홍철호 후보자. 네, 질문해 주시죠. 김포시가 추진하는 대학병원 유치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말이죠. 이대 목동병원의 사례가 있는데요. 파주로 가려다가 마곡으로 갔거든요. 파주에서 부지를 충분히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곡으로 간 것은 충분한 경제성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시 단위에서 공공의료원 특히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 그러면 적자 보전을 해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좀 하나 해주시고요. MOU를 맺겠다 그러셨는데, 우리 김포시가 지난 10년간, 최근 10년간 민주당 시장이 이제 최근 10년 동안 시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MOU, 업무 협약을 많이 맺었는데 성사율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알고 계시면 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포의 핸디캡은 북쪽에 인구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박상혁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어려운 지점들입니다. 민간 병원들은 기본적으로 이익 구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원할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이대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협상들이 있었지만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정화영 시장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은 구체적으로 이걸 담당하고 있는 시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우리 국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치인들은 측면적으로 돕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고 정치인으로서 도우면 우리 김포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많은 우리 시민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형 종합병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공감하시고 있고, 인근 병원으로 많이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인근 도시로 나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피로감과 함께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포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나 지방자치단체 의원들도 이 문제만큼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서 우리 홍철호 의원님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MOU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제가 성사율은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과 연동선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포는 이제 50만, 70만, 80만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에 MOU를 김포시에서 맺게 된다면 그 성사율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과정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반면교사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민생당 박채순 후보자인데요. 네, 박채순 후보자가 답변할 주제는 김포시 환경오염시설 관리 대책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김포시 관내에는 각종 폐기물 업체와 낡은 공장 시설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업체와 공장 시설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면서도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또 기여하고 있는데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또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오염 시설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네, 김포하면 전통적으로 넓은 평야에서 쌀이 생산되고 농업이 주요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2003년부터 한강 신도시에 서울에서 하는 인구 정책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김포에 이주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장이 건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장이 많이 난립하다 보니까 폐기물 또는 쓰레기, 오염, 이런 자연 환경에 문제가 되는 업체들이 많이 이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포는 자연 환경을 찾아서 온 사람들에게 오명이 있습니다. 김포 대물거리에 암을 유발하는 그런 공장이 있다 해서 매스컴에 수없이 나오고, 김포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사실 김포를 저평가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또는 국회의원은 이분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관리할 것인가. 문제는 우리가 사회자께서 말씀한 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장이 필요합니다. 도, 농이 한꺼번에 잘 조화가 되고 있는 김포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환경부에서 조건도 다 알고 우리 시청에서도 생각하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작년에 환경부에서는 김포시에 역학조사를 다시 해서 정말로 얼마나 환경 오염이 됐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그 처리 방법으로 하군 산업단지에 공장을 일정하게 이주해서 환경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야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인데요. 먼저 홍철호 후보자부터 질문해 주시죠. 예, 박재순 후보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환경 피해라고 하면 예컨대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악취라든지 폐수 발생이라든지 환경 토양 오염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우리가 총칭해서 환경 오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김포뿐만이 아니라 진천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경주라든지 김해라든지 환경부가 조사해서 발표한 이 4대 환경 피해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기초단체 차원에서의 구제책은 어려울 것 같고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환경 재생과 복구를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구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이제 결국 국회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왕의 피해자들에게 대해서는 집단소송제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이 집단소송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재순 후보자, 네, 2분 내로 답변해 주시죠. 우리 김포의 그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매스컴이나 또는 시민사회에서는 우리 김포의 오염이 대단히 과대 평가되어 있다, 부풀려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서 지금 역학조사를 김포시에 제시를 했는데 사실은 김포시 혼자의 힘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이 자연환경을 전체적으로 종화해야 되고 또는 그 공장을 이주시켜야 되고 하는 게 많은 재원도 필요하고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떤 한 정부 또는 한 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환경을 벗어나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만 보더라도 이 환경이라는 게 너무 인간 삶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함께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단소송제도 옳습니다. 집단소송제도가 옳지만 그 전에 지금 김포에서 해야 될 것은 환경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다시 한번 역학조사를 해서 매스컴에 발표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오염이 되어 있는지 그 오염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시에서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그 오염을 거둘 수 있는지 공정하고 또는 권위 있는 여러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다시 한번 그 역학조사를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는 또한 그 대물거리를 필요한 156만 평의 단지에 새로운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 4차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 또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영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정치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함께 이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상영 후보자 질문해 주시죠. 예, 우리 박재순 후보님 발제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하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감하는 바도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난개발이 되어지는 원인 중에는 보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서 공장 총량지 대상을 2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로 완화하면서 공장 난개발이 초래됐던 것도 하나의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지금 모여있는 이런 개별 공장들은 우리 산업의 굉장히 뿌리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 중요한 일자리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개별 공장들이 집적한 곳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지원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홍철호 의원님 말씀하신 특별법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함께 해야 될 것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에서 제조융합혁신센터라든지 산업진흥원을 설립해서 또한 기업들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채선 후보님께서는 이렇게 스마트화라든지 공장의 집적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박채순 후보자. 네. 중복돼서 주시죠. 말씀드리지만 자유환경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가 개인이 느끼지 못하 하더라도 지금 김포시에 오명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강 신도시 분들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냄새가 난다든지 또는 그 눈을 뜨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사실 자체가 이 김포에서 환경 오염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 원인이 아까 폐기물이라든지 또는 그 공장에서 나오는 그 색깔이 분진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령 그 몹시 고민스럽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많은 정치인들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정하영 시장도 당선되기 전에는 상당한 주장을 하고 또 동의를 했는데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에 동의를 했는데 실제 시장에 된 후에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회에서 해야 되겠다.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까 박상혁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여러 국회의원들이 함께 법안을 만들고 또는 제2융합센터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업사회가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그런 공장이 아니고 비즈니스가 아니고 스마트화하는 여러 가지 제4차 산업에 의해서 그런 폐수나 공장 분진이라든지 오염이 경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김포시에도 그 스마트 그 제4차 산업 또는 농업도 스마트 농업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정치인들이 함께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개별 주제에 대한 토론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 시간으로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후보자 모두 2분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은요. 김포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김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감에 따라 교통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또 GTX-D 노선 사업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특히 김포 도시철도 노선인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전철 혼잡도가 서울 지하철 못지않습니다. 네,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혼잡도는 더욱더 심해지리라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늘고 있는 대중교통 수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자부터 답변해 주시죠.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지금 모든 김포의 갑을 후보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GTX-D와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연장은 우리 김포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광역교통망 문제는 국회의원 혼자 또는 지자체장 혼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부터 기초의원까지 모든 우리 정치인들이 함께 합심을 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청와대와 서울시 등에서 일하고 경험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방문하셨고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저의 정책자문단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벌써 2차례나 박원순 서울시장과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를 가지고 면담을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우리 서북권 국회의원들이 박원순 시장과 면담해서 검폐장 문제, 우리 홍철호 의원님은 그 문제를 공론화하자고 하셨을 때 이 문제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그런 성과도 만들어내셨습니다. 즉 이렇게 청와대, 경기도, 김포시가 함께 원팀이 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골드라인 작년 말에 개통이 되었죠. 1조 2천억의 우리 김포 시민들의 교통분담금으로 만들어진 정말 우리 김포 시민들의 중요한 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개통 연기라든지 그리고
이 증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골드라인을 하군까지 연장해서 출퇴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증차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교통 문제 바뀌면 김포가 뜰 수 있습니다. 2번 못한 사람은 3번 해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김포를 바꾸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다음 민생당 박채순 후보자 2분 내로 답변해 주시죠. 우리 정치인들이 그 주민을 상대로 해서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 교통 문제 정말 그 2003년부터 그때 2003년에 벌써 지하철 5호선이 일이 있었습니다. 말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5호선과 함께 교통을 해결하자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그 시에서 당시 그 김동식 시장이 반대를 해서 반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건폐장을 가져와야 되는 시설물을 같이 가져와야 되는 것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때 거절했던 게 지금까지 뼈아프게 아직까지 5호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호선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했고 공약을 했으나 그것도 그 타당성이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골드라인 경전철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됐었는데 이제 겨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경전철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경전철이 상당히 김포공항을 거쳐서 지하철을 타는데 굉장히 유효한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벌써 포화 상태, 아침 출근 시간과 저녁 퇴근 시간에는 포화 상태인 것이 우리 지금 경전철 현황입니다. 그런데 단 2량뿐입니다. 2개 량 가지고 2량뿐만 아니라 3분에 1 번씩 오는 그 경전철로 봐서는 충분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전철 문제 정치인들이 많이 약속을 했고 지금도 GTX-D를 유치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이 정말 주민을 향해서 하는 약속이 빌공짜 공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영 후보.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미래통합당 홍철호 후보자. 네, 답변해 주시죠.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예, 누구나 김포 국회의원이 되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김포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힘 있는 사람을 아는 것보다는 힘 있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해야 되고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유치 확정된 것과 관련돼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도 이전을 하려고 용역을 줬는데 BC값이 충분치 못해서 포기했습니다. 김포시조차도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줬는데 중간 보고서상에 건폐장을 이전할 경우 0.87, 건폐장 이전 없이는 0.65라는 참담한 수치를 가지고 대광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대광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을 알고 제가 바로 사비로 용역을 줘서 충분한 BC값을 만들어서 국토부를 설득했고 그리고 또 김포시에서 용역 준 그 용역회사를 제가 별도로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용역값을 상향해서 충분한 용역값을 만들어내서 대강위에서 2030 계획안에 계획안에 수용해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GTX 문제도 똑같습니다. GTX 문제 해결은 구례마산역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통진에서 시작하는 GTX역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분한 BC값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해평마을 성모리 일대를 150만 평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BC값 확보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제가 국토교통위원장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김포 발전은 국토교통위원장이 책임지겠습니다. 네. 자, 김포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답변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온라인 구매자가 늘어서 경제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경제 사정은 여전히 위기에 처했는데요. 특히 또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김포시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안과 정책은 무엇일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민생당 박채순 후보자부터 답변해 주시죠. 시간은 2분입니다. 공보물에 보면 제 박채순 후보는 그 국가의 채무를 연체를 하고 있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소상공인입니다. 이 정치인이면서 대권면에 이주를 해서 소상공인으로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의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더더구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이 소비자가 생산자가 종업원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건 틀림없는데 코로나가 잡힌 다음에는 우리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또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대전환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산업을 벗어나서 제4차 산업 또는 농업에서 6차 산업, 서비스 산업에서 관광이나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서 김포가 가지고 있는 여건, 자연환경 여건 속에서 최대한 새로운 산업으로 이전하면서 전환을 해야만 우리 김포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함께 노력해서 가령 김포 전통적인 도농복합지대에서 4차 산업시대, 스마트팜 시대로 관광 서비스 시대로 함께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미래통합당 홍철호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시민 여러분, 저는 기업인 출신입니다. 지난해 제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법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법을 제가 대표 발의를 했고 그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다소간의 숨통이 트인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김포의 소상공인연합회 서경숙 회장님하고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그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적자는 견뎌낼 수 있다. 그렇지만 매출이 없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 바로 문제의 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매출이 없는 소상공인이든 기업이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매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매출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컨대 문수산을 중심으로 한 지구단위 개발을 해서 회주도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쪽에 특화지구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리고 대명항을 국가항으로 지정해서 대명항 일대 개발을 해서 그쪽에 활성화해서 우리 농촌의 농산물과 그리고 어촌에서 나오는 어산물들을 함께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리고 누살리 일대를 개발해서 우리 농촌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직거래한다든지 이런 쪽에서의 활성화 대책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도시를 비롯한 양촌, 통진, 공통된 현상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물건을 사셔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잠깐 10분이 머무르실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은 우리 김포시가 광역단체하고 손을 맞잡고 반드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기본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들었고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예,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해서 우리 중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우리 중소상공인들에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더 민생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을지로위원회라는 을지키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가맹 점주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 이런 분들에게 그런 권리를 지켜놓은 여러 가지 혁혁한 성과도 내왔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더욱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11조 7천억 규모의 1차 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도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는 마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까지 재난소득 추진 모임을 결성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황교안 대표마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할 것입니다. 더욱더 준비하고 노력해서 지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는 종합소득세의 납부 연장과 분할 납부의 필요성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공공 배달 앱과 관련돼서 이재명 지사께서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이제는 소상공인보다 이런 앱 업체들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굉장히 많은 비판도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국회에 나아가서 더욱 필요한 공공 배달 앱은 없는 건지 우리 이재명 지사와 함께 노력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새 후보자의 답변 들으셨습니다. 네,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김포시 고교 평준화 견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유발, 학부모 부담, 그리고 교육비 증가 등을 이유로 고교 평준화 정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교 평준화에 대한 찬반 논쟁은 계속되고 있죠. 네, 고교 평준화에 대한 입장과 함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 시간은 역시 2분이고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자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고교 평준화, 우리 김포시역의 고교 평준화라는 것은 지나친 입시 경쟁이라든지 이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 고교 평준화 정책은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가 잘 맞춰지고 충분한 내용, 고교 평준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도 돕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이 고교 평준화와 관련되어서 할 역할들이라는 것은 즉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사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설 학교들을 만들어서 고교 평준화로 인해서 근처에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통학을 위한 여러 가지 교통수단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하철,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연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김포 경전철의 또 연장 그리고 내부 교통망의 확대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즉 무상 스쿨버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웃의 학교에 충분하게 다닐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다 이러한 교통을 위한 저는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일고등학교와 양산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추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문양동에는 초중병설학교에 대한 그런 논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산중학교 그리고 구례 초등학교에 대한 준비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신설될 학교들을 건립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들었고요. 네, 민생당 박채순 후보자 2분 내로 답변해 주시죠. 예, 저는 교육자입니다. 교육자로서 고교 평준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고교 평준화 실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 부산 여러 지역에 전국에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김포에서는 아직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학생들에게 입시 지역에서 중학생들의 입시 지역에서 벗어나게 했고 또는 인성을 중요시 생각하는 교육에 있어서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다고 느끼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과 김포의 학교나 시설이나 교육의 여건의 차이가 나고 이 김포 안에서도 우리 을 지역만 하더라도 여러 군데 그 학교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과밀학급이 한강 신도시 쪽이냐 하면 5개 읍면에서는 학생들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교 평준화가 인간을 교육을 위해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그 모순점이나 단점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주장도 반드시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고교 평준화는 그 남은 시간을 통해서 애들이 평준화는 하지만은 교육의 목표상 인성 교육을 더 시키고 또는 자기가 평생 직장으로 가질 수 있는 그 특별한 적성에 맞는 그런 교육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처럼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꼭 이런 학교만 나와서는 되는 게 아니고 여러 학교를 통해서도 자기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제도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끝으로 미래통합당 홍철호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김포처럼 교육에 관심이 많은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교육부 중투위에 보면 말이죠. 아직도 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가 김포처럼 많은 도시도 없고요. 이제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이 이 교육 평준화와 관련돼서 여론 수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검토도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런 설익은 정책들을 먼저 발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들이 교육 현장, 특히 학부모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를 한 번쯤은 우리가 이제는 되돌아봐야 될 때 아닌가. 어떤 정책이든지 현실에 옮길 때는 수십 번의 시행착오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십 번의 그 조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예행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덜컥 던져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보겠다. 돈의 문제도 따져보겠다. 예를 들어서 김포 외국어 고등학교가 월곡면 갈산리에 있습니다. 그 학교 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신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경중 완급에 있어서 지금 안착되어 있는 이 고등학교 문제를 교육 제도를 굳이 이렇게 급하게 손을 댈 일인가? 이것은 백년대계를 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5개원면에 지금 학생 수가 너무 없어서 이런데 오히려 이런 5개원면에 스쿨버스 지원을 해준다든지 투자 지원을 해줘서 우리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서 특성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김포에 맞는 맞춤형 교육제도 개선부터 김포시에서는 배려해야 될 단계다. 저는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문제는 성급하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포시 고교 평준화 견해에 대한 답변 들으셨고요. 네, 공통주제에 대한 토론을 마무리하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각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우선 각 후보자별로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한 다음에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시간인데요. 역시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네, 국회 활동과 비중은 1분 1초 매우 무겁고 중대한 만큼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엄격한 잣대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민생당 박채순 후보자부터 공약을 발표해 주시죠. 시간은 2분입니다. 잘 보이나요? 저는 김포시의 그 을 지역에서 지금 우리 농촌 지역이 넘지만 5만 명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18만 명 인구가 한강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강 신도시든 읍면동이든 김포에 일단 이사 온 사람들이 여건이 갖춰지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교육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김포에 일단 와서 주거 환경을 찾아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좀 다르더라. 그래서 서울이나 인천 등지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김포가 일단 이사를 왔으면 이곳에서 평생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공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생을 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교육시키고 또는 엄마 아빠들이 직업을 가지고 김포에서 위성도시 서울로 갈 게 아니고 김포에서 그대로 자기 직업을 갖고 안락하게 생활하며 또한 나이 들어서 문화생활 좋은 환경 속에서 끝까지 김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김포를 만들겠다 하는 게 그 안에는 교통 문제가 들어있고 교육 문제가 들어있고 노인 복지 문제가 들어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의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해서 김포에서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 하는 게 저 품이고 꿈입니다. 정치는 이상을 실현하는 꿈을 꾸고 이상을 가지면서 그 이상을 실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꿈을 향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네. 민생당 박채순 후보자의 공약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나머지 두 후보가 박채순 후보자에게 이제 질문할 건데요. 질문 시간은 각각 1분입니다. 네, 먼저 미래통합당 홍철호 후보자부터 질문해 주시죠. 우리 박채순 후보님 선배님이신데요. 늘 지역에서 오랜 동안 활동하시면서 지역의 이제 속살들을 많이 정말 알고 계십니다. 공약도 제가 그래서 꼼꼼히 우리 박 후보님 공약을 봤는데 역시 현실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핵심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공약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를 제가 드리겠는데요. 우리 이제 한강 개발을 해서 한강 공원을 조성하시는 거에 동의를 하고 계시고 또 그걸 공약을 하고 계시는데 한강 공원은 어떤 형태로 다 개발이 돼야 되는지 여부하고요. 그 활용 방안 그리고 수중보 이설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 수중보 이설은 국토부의 또 국방부하고 국토부의 절대적인 협조와 환경부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네, 질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자, 이제 박채순 후보자 2분 내로 답변해 주시죠. 한강 우리 김포 시민이 한강을 옆에 두고 조강과 염화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축복입니다. 자연 환경이 김포의 자연 환경이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는데 뭐 외국도 가보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김포가 한강을 살릴 수 있다면 그야말로 몇 배의 가치를 가져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강 철책이 없어지고 남북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제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데서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앞에 라프라타 강이 있는데 그 라프라타 강 유역에서 북쪽 유역에서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를 가고 또 서해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범선을 타거나 요트를 타거나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 라프라타 강 유역에 있는 한강이 아니고 라프라타 강에 있는 거의 사람들은 우리가 자동차 주차장이 있듯이 몇천의 범선 요트를 정박하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인들이 여름이면 몰려와서 관광하고 휴양을 합니다. 저는 꿈이 베네치아도 좋고 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관광 휴양지를 만들고 하는 게 꿈입니다. 이게 당연히 단순한 김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경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물론 국방부 맨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가 전제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이 4년 동안의 정치인이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아까 홍 의원께서는 자비를 대해서도 검토를 했다는데 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다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박채순 후보님께서는 정치학 박사이시기도 하고 또 교육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교육 문제가 김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과밀학급 문제가 우리 관광 신도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 학급당 학생 수가 27대 1로 전국 평균 22대 1보다 높습니다. 특히 운양동에 있는 청수초나 나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0대 1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박채선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과밀학급 해소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학교 신설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면 조금 무상 스쿨버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답변해 주시죠. 시간은 2분입니다. 네. 김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여러 번 우리가 함께 공유한 내용입니다만은 교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정치인, 국가 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가 특별히 교육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러나 저는 이 나이에 살면서 김포에 오면 너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왜? 학생들이 흘러 넘쳐나거든요. 지방에 우리 한국의 경상도라든지 전라도에 가면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파트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 유모차를 타고 가는 어린 어머니를 유모차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 어머니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흐뭇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흐뭇하고 기분이 좋은 반면에 부모님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 문제가 대단히 큽니다. 우리 김포 울 지역에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5개 읍면, 넓은 5개 읍면은 학교가, 교실이 학생들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한강 신도시 4개 동에서는 학생들이 흘러 넘칩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비단 우리 김포의 문제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김포의 미래입니다. 교육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그래서 교육지원청이 있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장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우리 김포에서 정치인뿐만 아니라 요구를 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짓고, 또는 학교 짓는 것과도 부족하다면 북쪽하고 교통버스를 이용해서 교류를 하고, 또 그 지역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서 우리 과밀학급 해소와 5개 읍면의 교육 문제가 해결해 될 수 있도록 정치인이 해야 됩니다. 정치인 저도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 후에 답변 또는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래통합당 홍철호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2분인데요. 시작해 주시죠. 한강 신도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포 한강에 물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브랜드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축 지하철 완성시키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운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골드라인 증편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GTX D라인 구례마산역 신설하면서 통진까지 연장시키는 그런 GTX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도로, 스마트도로, 무인도로, 이 스마트도로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축 도로망 구축하겠습니다. 계양 강화 고속도로 예타 중에 있습니다. 예타 종료와 함께 빠른 착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순환고속도로 착공돼서 공사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해놨습니다. 조기 준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3대 센터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위한 맘센터,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스포렉스, 그리고 반려동물 에코센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 통행료 반값, 이것은 이제는 반값 실현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요구해놨습니다. 이제는 흑자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제 제가 서울지하철 5호선에 마무리하는 행정 절차와 착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유치는 끝이 났기 때문에 행정 절차만 이렇게 화면에 있는 대로 절차만 준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타를 하고 나면은 예타 결과에 따라서 이제는 재정으로 할 것이냐, 재정은 한 10년 걸립니다. 민자 유치를 할 것이냐, 민자 유치하면 한 5년이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위원장이 꼭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공약에 대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 1분 동안 질문해 주시죠. 예, 홍철호 후보님께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서울 지하철 5선 연장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선관위 이의 제기도 했었고 오늘 뭐 브리핑도 했습니다만 유치 확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관련 전문가들한테도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 또 전 공무원들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얘기했는데요. 유치를 그렇게 유치와 행정 절차로 나누는다는 법적 근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그런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 수사의 문제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의 문제고 법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 법적인 문제에서 엄격히 다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어제 말씀드렸던 월곶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제 미래통합당 홍철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2분입니다.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수없이 언론 보도도 나왔고 또 제가 직접 기자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우리 박상혁 후보님께서 아마 김포에 오랜 동안 호흡을 같이 하고 계셨다면 그 전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었을 텐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김포 시민들께서는 유치한 유치 문제 가지고 자꾸 거론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만해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박상혁 후보님의 말씀은 너무 허위사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유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이 행정 절차입니다. 행정 절차는 아까 표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착공과 준공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유치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 행정 절차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씨값 부족으로 서울시도 못했고 김포시도 못한 것을 심지어는 제가 자비를 들여서 했고 그리고 김포시가 용역한 그 용역회사에 제가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그 전문가들이 조력을 해줘가지고 대학 교수님들하고 해서 B씨값을 상향 조정해서 2030 계획에 반영시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선거에 이용하시려는 목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유감입니다. 이제 우리 김포는 김포당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두관 의원하고 저하고 늘 김포당이라는 자세로 협업하고 이래왔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앞으로 힘든 과정이 남아 있습니까? 혹시 김포를 떠나시지 않으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다음 민생당 박채순 후보자 질문해 주시죠. 저는 국회의원은 그 시의원이나 도의원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장기 비전이라든지 통일 문제, 외교 문제 여러 가지 그 국회의원이 따져야 할 것이 파악하고 법제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 을 지역의 정치인들은 대부분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 물론 그 교통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통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교통 문제를 무슨 고속버스도 생기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2003년부터 골드라인 하나 들었었습니다. 골드라인 2량. 홍철호 의원께서는 교통위원회에 계셨는데 홍철호 의원께서 하셨던 거 자랑 좀 해주세요. 그동안에 그 김포 교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자 홍철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2층 버스라든지 이런 문제는 시간이 나면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제천 누산간 48번 국도 체증이 걸려가지고 거기 확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이제 작년에 이제 비로소 시작시켰고요. 그리고 외곽 순환도로 수참 인천 구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거첨도에서
대명항까지 오는 해안도로 그것도 이미 계획을 확정해서 이제 착공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제가 크고 작고 한 문제들 확정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누산까지로 해서 아예 성까지 김포로 붙여서 이름을 한강선이라고 붙여서 확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야말로 이제 앞으로 우리 김포의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김포 발전의 모티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KDI 예타를 하고 나머지 행정 절차는 절차일 뿐입니다. 예타를 하고 그 예타에서 충분한 BC값이 나오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이 허들을 넘고 나서 이제 시민들하고 이제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하면 빨리 착공하고 빨리 준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재정으로 하면은 사업계획 구상하고 그리고 시행계획 짜고 하는 데까지만 3년이 걸리고 그리고 예산 잡는데 또 1년 걸리고 공사하는데 5, 6년 걸리고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민자로 하면 1250원만 제가 더 올려받지 못하도록 하면서 충분하게 민자로도 일찍 조기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의 공약을 듣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인데요. 박상혁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죠. 예, 굉장히 우리 김포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젊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난 6년간 정체되어 있었고 아직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광역교통망의 해결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홍철호 후보님께서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유치를 확정했다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법정화에도 유치 확정과 행정 절차 이런 것으로 나누어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이 홍철호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2030 대광회에서 발표한 계획입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의 시행 여부는 예타 등의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게 된다.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그냥 단순한 행정 절차일 뿐이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수한 많은 이런 광역철도와 같은 사업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타 등에서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하면 통과가 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지하철 5호선은 어떤 상황입니까? 저희들이 많이 염원하지만 지금 광역교통 망 수립을 위한 용역에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확정이라고 얘기하신다면 확정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법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GTX-D 노선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GTX-D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김포에 있는 8,000개의 제조업체들에게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자족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신도시에 많이 부족한 우리 학교를 신설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 3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한 제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박채순 후보자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혁 후보께서는 청와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지금 보니까 행정관이 엄청나게 협상력과 또는 인적 네트워크가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김포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주로 청와대의 행정관의 인맥을 통해서 또는 개인의 협상력을 통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포에 훌륭한 정치인이 나와서 우리 김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김포의 이번 선거에서 당락에 관계없이 박상혁 후보가 김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광역교통망 GTX-D라는 것만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정도 걸리는 건가요? 네, 자,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해 주시죠. 정확한 의미가
얼마 정도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내고 이런 것들은 저희 개인적인 어떠한 경험들을 뭐 강조하거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대통령부터 기초의원까지 이런 광역교통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그런 일원으로서, 특히 집권당의 일원으로서 노력을 하고 거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책임감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의 비중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GTX-D 같은 경우는 지금 GTX-A, B, C 노선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와 노력이 있었지만 지난번 GTX-A 노선이 우리 박재순 후보님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죠?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딱 법정화된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 생각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데, 지금 GTX-D 노선 같은 경우는 작년도 대광이 광역교통계획망 2030에서 국토부에서 먼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확정이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교통의 소외지였던 우리 서부권에 이런 GTX-D 노선 같은 이런 광역교통망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토부 스스로도 인정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 혼자의 힘이 아니라 집권당의 힘, 대통령부터 기초의원까지 합심한 그런 책임 정치의 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미래통합당 홍철호 후보자 질문해 주시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번은 한강선, 또 한 번은 김포 한강선이라고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마지막은 대광위에서 광역교통 2030이라는 계획으로 완전히 확정을 한 거거든요. 작년 10월 달에. 그러면은 박상혁 후보께서는 이 김포 한강선을 부정하시는 건지에 대한 여부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2030 계획안이 안에서 김포 한강선이 드랍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가 되는데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2030 계획안에다가 김포 한강선을 버젓이 집어넣어놓고 최종 단계에서 그럼 그것을 빼버리겠다 하는 그런 결론도 낼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혁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홍철호 후보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생각을, 지금 김포 한강선은 우리 김포 지하철 서울 지하철의 5호선의 김포 연장은 우리 김포 시민들의 영원이고, 저도 공약으로 해서 연장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홍철호 후보님께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것을 부정하거나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정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거법에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선거에 입후한 부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로 관련 자문을 받고, 또는 나중에 국회의원이 당선되더라도 이 문제로 인해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아직 정확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확정이라고 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게 되면, 그것으로 표를 얻게 되면 엄격하게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을 지금 굉장히 전도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광위에서 발표한 지난번에 연말의 계획은 법정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 홍철호 의원님 아시죠? 법정 계획은 국가 철도 계획, 그것은 5년마다 짜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정확한 법정 계획으로서 향후에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고 많은 정치인들, 특히 김두관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이 노력해서 그 계획의 구상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법정 계획안에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 타당성 조사나 예타 등의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예타 등에서도 탈락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계속해서 확정이란 말을 쓰게 되면 굉장한 엄격한 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들었습니다. 후보분들의 공약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각 2분씩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김포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홍철호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말씀해 주시죠. 시민 여러분, 오랫동안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상혁 후보께서 저에 대한 그 5호선과 관련된 거 이런저런 말씀 주신 거 제가 그 속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답답하시겠죠. 그러나 진실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포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만큼은 우리 김포 편이 돼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법정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2030 계획 안에 이것이 포함이 안 되고 이것이 확정이 안 되면 법정 계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그 첫 단 추서부터 박 후보님은 정보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신뢰받는 정부가 2030 계획 안에다가 집어넣고 나중에 법정 계획 안에서는 빼버리겠다. 이것은 김포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의 다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15억이나 투입돼서 과연 BC 값이 타당성이 얼마나 나올까를 지금 예비 조사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것을 담을 거냐 말 거냐를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용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 외교, 안보, 국민 안보, 국민 안전, 그리고 국민 화합 이 모든 것들을 파탄 내고도 선거에서 이기려고 표를 달라고 하는 이런 정권과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가 이번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포에서는 일꾼이 필요한 선거입니다. 정치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포를 가슴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김포의 역사 문화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토대하에서 일을 풀어낼 수 있는 후보 꼭 선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무리 발언 들었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 2분간 마무리 발언 해 주시죠. 예, 김포 시민 여러분, 토론 잘 들으셨습니까? 무엇이 차이인지 잘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후보들이 여러 가지 공약을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공약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김포 시민들의 욕구가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이고 그것이 차이가 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큰 공약도 있고 작은 공약도 있습니다. 어려운 공약일수록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권 여당이 함께 책임지고 힘을 합쳐야 해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년간 홍철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와 관련되어서 무엇이 실현됐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 기회를 줬는데도 하지 못한다면 3번 기회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김포 50만의 젊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곧 50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광역교통망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법을 통해서 자급도시,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더욱 학교 신설과 통학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 박상혁 국회에서, 서울시에서, 청와대에서 그리고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40대에 딱 일하기 좋은 나이입니다. 제대로 일할 사람입니다. 반듯하게 일해서 그 성과물들을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 들었습니다. 끝으로 민생당 박채순 후보자 마무리 발언 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김포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민생당에서 이번에 출마한 박채순입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홍철호 의원의 그 많은 보좌진과 세비를 받는 그런 행동 또는 박상혁 의원의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조건하에 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야에서 시민사회에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는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진정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싸울 때 싸우고 화합할 때 화합하면서 적대적 공존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 정치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생당 후보는 이러한 극단적인 정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나눠졌다고 생각합니다. 격차 사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주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일해야 됩니다. 우리 민주국가에서 여러분들께서 결정하는 정치가 여러분들의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족을 보양하고 부모를 모시고 행복한 생활을 하듯이 여러분은 이번에 선거에서 반드시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하듯이 우리 국민이 함께해서 우리 스스로의 행복을 지켜야 됩니다. 독일의 법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우리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투표해서 김포 발전에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김포시 을 선거구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 4월 15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분께서는 4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신분증과 마스크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세한 사전투표소 위치는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김포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오늘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그리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포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김포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요.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이상훈 후보의 연설회가 있을 예정이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세 후보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김포시 을 선거구 후보자 방송 연설회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윤희정입니다. 본 방송 연설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 규정에 근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설 시간은 10분입니다. 연설 종료 시간이 끝나고 10초가 지나면 마이크 작동이 자동적으로 중단됩니다. 자, 그럼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이상훈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코로나 사태를 예견하시고 사회 현상을 보는 탁월한 선견지명을 가지시고 불경, 성경을 비롯한 모든 인류 경전의 시초인 천부경의 가르침을 통달하시고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국민과의 공존 공영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즉 무전쟁, 무차별, 무국경의 산모주의를 실현하시려는
시무상, 즉 더 높은 것이 없는 그런 스승님을 만난 인연과 덕분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21대 국회의원 도전자 국가혁명 배당금당 김포시 후보자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신인 기호 행운의 7번 이상훈입니다. 제게 소임을 주신 스승님과 연설의 기회를 주신 선관위와 방송국 관계자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안 남은 선거, 이 거사를 앞두고 먼저 부모님 전상서를 올립니다. 부모님, 제가 아직 불효자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효도에는 3대 요소가 있는데 가장 작은 물효, 조금 더 큰 심효, 가장 큰 대효가 있습니다. 물질로 하는 물효도 결혼해서 후사를 보는 심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효자가 부모님이 계시는 동안에 가장 큰 대효를 하려고 합니다. 여야 권력의 당파 싸움, 지역 싸움의 도구가 된 것도 모르고 양쪽의 편에 서서 상대를 뜯기고 결국 자기도 죽어가고 자식들도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놀아나고 있는 안타까운 국민을 깨워서 하나로 뭉쳐 화합하게 해서 굳건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나게 해서 결국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는 위대한 대업을 해내는 데 일조하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부모님, 아버지, 절대 다시는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이 아들이 지금 대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대견한 아들의 모습을 보시려면 절대 다시는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만약 또 쓰러지시면 제가 시작도 못한 효를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한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버지와 아들로 만난 거룩한 인연인데 이 아들에게 한을 남기면 안 됩니다. 저를 불효자로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부모님 전상서는 이걸로 마치고 저희 당이 코로나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가속되는 것을 차단해서 국민을 되살려 화합하게 해서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방법, 즉 중산주의를 열어가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당의 성격은 모든 국민에게 중산층 이상의 삶을 보장하는 정당입니다. 저희 당 국회의원 후보들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저희들은 국회의원 특권, 월급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들이 중산층 이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선되면 저에게 주어질 그 많은 특권과 월급은 다 국민, 김포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그저 잘 살기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돌려드리는 그 돈과 지자체 선거에 들어가는 돈, 각종 낭비되고 불투명한 예산들을 다 정리해서 돌려드릴 테니 그저 이웃과 화합해서 잘 살기만 하시면 됩니다. 김포 시민을 위한 저희의 정통 공약은 대표적으로 4개가 있습니다. 첫째, 중산층 이하 18세부터 국민배당금 1인당 매월 150만 원 평생 지급과 둘째,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인당 2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1억 원 지급이 있는데 이건 가계부채 5억 원 이내 탕감 공약이 개편된 겁니다. 셋째, 그리고 유엔본부와 산하기관 500여 개를 판문점 일대로 이전하는 것과 넷째, 경기도와 서울을 합해 신서울로 하고 그 중심을 김포로 하는 것 등 크게 4개입니다. 첫째, 매월 150만 원은 800조의 재원 마련책 5가지를 통해 확보하게 됩니다. 기존 예산 500조 중 절약한 300조, 고소득자 탈세를 회수한 200조, 재산 비례 벌금형으로 100조, 36가지 세금을 통합해 100조, 브로커 양성화로 100조를 확보하는 것이죠. 둘째, 1억 원은 한국은행이 양적 완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이미 한국은행이 발표했으니 1억 원 지급이 황당한 공약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기존 한국은행의 양적 완화 방식은 그 돈을 금융권에다 푸는 건데 이건 국민들한테는 실제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금융회사, 기업한테만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역시 국민들을 위한다고 내놓은 정책이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수준이 여전히 있는 자들만 생각한다는 거죠. 열통이 안 터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가혁명배당금당이 151석 이상을 얻어 국회에 입성하면 이렇게 하지 못하게 중지시키고 그 돈을 국민들한테 직접 쏘게 합니다. 그게 진짜 국민을 위하는 거니까요. 간단하잖아요. 뭐 황당할 게 있나요? 그래도 황당합니까? 셋째, 유엔본부 이전은 유엔본부 설립 취지는 세계 평화와 각국의 자립을 돕는 것인데 미국, 중국 등 세계의 강대국들의 집결지인 한반도, 그것도 판문점 일대야말로 세계 평화 구축 취지에 가장 부합한 유엔본부의 장소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유엔본부가 미국에 있는데 이것을 한국으로 가져와야 중국의 확장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안보 국익에도 부합하고 전쟁 위험 비용도 크게 줄이는 경제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걸 납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저희 당이 151석 이상을 얻어 국회에 입성하여 의결한다면 현실이 됩니다. 넷째, 신서울 중심 김포는 중산주의라는 세계 질서를 한국이 주도하여 재편을 하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 분야를 포용하는 한국의 수도는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산주의 시스템 구축과 아울러 천지개벽의 준비를 튼실하게 해야 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신서울 김포 건설은 유엔본부 판문점 이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엔본부와 산하기관 500여 개를 판문점 일대로 옮겨와야 북한의 위협이 원천 차단되어 사실상 전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유엔본부 설립 취지도 달성이 되는 겁니다. 김포를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가 세계 제1위 되는 건 자명한 결과입니다. 김포시민 대한국민은 5,000년 한민족 역사 이래 상상이 불가능할 정도의 희망과 열정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당은 이미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작년 8월 15일 광복절에 창당한 신생 원외정당으로서 원외정당은 물론 기성정당을 통틀어 예비후보 1,000명을 돌파하여 1,020명을 배출한 정당 역사 이래 유일한 기록을 갖고 있고 또 본선 후보도 기존 민주당, 미래당보다 많은 257명의 후보를 낸 막강한 잠재력을 지닌 정당입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은 저희 당의 후보들은 저를 포함한 거의 모두가 정치 신인이고 국민의 절대 다수인 서민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국민들의 희망이 저희 당에 있다는 걸 증명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 당을 국가희망배당금당이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저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끈한 유대를 되살려 부모 자식 간 화합과 이웃 간 화합과 지역 간 화합을 이루어 대한민국이 강력한 화합을 이루어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 분야를 이끌어갈 초석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국가혁명, 희망, 배당금당 국회의원 후보들은 눈에서 빛이 나는 의욕, 민족에 대한 사명, 하리라는 결의, 담장을 넘을 기백, 성취할 배짱을 가진 정치 신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김포시민 국민 여러분, 저희들 믿고 희망을 가지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1대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정당기호 16번 국가혁명배당금당에 소속된 김포시 을 지역구 후보 기호 행운의 7번 42세 이상훈입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김포시 을 선거구 후보자 방송 연설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소중한 한 표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